자, 우리가 57페이지. 자,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 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부분이 또 우리가 유통 마케팅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통 환경의 변화와 도매상의 생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매상 마케팅 전략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표적 시장의 선점이라든지 도매상 마케팅 믹스 전략은 또 마케팅에서 또 배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읽어보시는 취지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게 되면 유통경로의 유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경로 넘기셔서 58페이지 유통경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재에 대한 그 유통경로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재와 산업재라는 게 좀 틀리다는 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재의 유통경로,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림이기 때문에 책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유형 1은 그냥 제조업자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는 어떻게 돼요? 자, 제조업자가 있고요. 업자가 있고 중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매상이 없죠. 도매상이 없고 소매상이 이제 이마트 같은 데가 되겠죠. 이마트.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제 공산품 다 판매하겠죠. 농산물과 공산품.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고, 그 다음에 유형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형 3는 제조업자에서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는 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거의 다 이제 요 유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는 제조업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이 있습니다. 중간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 우리가 이제 산지 생산을 하죠, 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도매상, 농산물에 대한 이제 수입자가 되겠고, 농산물에 대해서 중간상, 도매상, 소매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소비재 유통 경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유통 경로의 유형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소비재에 대한 것은 그림에 봤듯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몇 개의 경로 단계를 거치게 되는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 직접, 소매상 하나만으로 경로를 하는 경우, 도매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도매상과 소매상을 경로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보통 쓰는 거죠. 공부하는 거고, 도매상,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 소매상으로 또 경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재에 대한 유통 경로의 유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비재를 했다면 산업재죠, 산업재. 그래서 산업재에 대한 2번 산업재에 대한 우리가 유통 경로의 유형, 유통 경로의 유형입니다. 그럼 산업재는 이제 그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하는데 산업재 유통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중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이며 대리점이나 도매상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유형 1. 우리가 제조업자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산업체 고객한테 이제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는 제조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 유통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체 고객 가는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3는 제조업자에서 제조업자 출판, 그죠? 제조업자 출판이 있고요. 그러면서 산업체 고객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유형 4는 자 제조업자 출판 혹은 우리가 영업점 있으면서 산업재 유통업자가 있고 산업재 고객한테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산업재 유통 경로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교육 같은 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직접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유통 경로가 자, 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3번 서비스 유통 경로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되게 짧죠. 유통 경로가.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제가 도매상, 소매상이 없고요. 소비자한테 직접 최종 소비자한테 여러분이 직접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제일 짧죠.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무형성,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생산자와 제공자의 동일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서비스 유통 경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서비스의 특성은 서비스의 무형의 재화다. 그래서 무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저장되거나 이동될 수 없으며 서비스는 생산되는 장소와 판매되어서 장소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산하고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서비스 상품처럼 보관이나 운송의 개념이 적용할 수 없다. 실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하고 판매되는 상품의 유통 경로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재 유통 경로 유형, 산업재 유통 경로 유형, 그다음에 서비스 유통 경로 유형이 비교해서 나오겠죠. 소비재 유통 경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자 특히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가장 별표 표시를 하실 게 60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유형이 기출이 많이 됩니다. 서비스의 유형. 자, 여기를 염두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냐, 아니면 설비 중심이냐,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냐. 자,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제가 하나 정도를 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깊게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서비스는 제가 강의하는 거 분필하고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라든지 교수의 강의, 경비원의 경비 같은 겁니다. 근데 설비 중심에 대한 서비스는 이제 상당한 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죠. 자, 운수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수에 대한 운송 기능에 대한 그런 이 설비가 필요하고요. 숙박업이나 이러한 레저업도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도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치과 의사 진료가 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 진료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설비 중심의 서비스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가 얘와 이제 비교해서 좀 많이 나와요. 사람 중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은 사람 중심 서비스입니다. 근데 티켓을 판매해요. 티켓. 그래서 무슨 뭐 유명 가수다. 뭐 이승철 공연이다. 그래서 이 티켓을 판매하면서 뭐 인터파크에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뭐 이 공연, 뭐 이승철의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가수들에 대한 공연들이 제품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관련 서비스는 제품이 본원적인 제공물이고 서비스는 지원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판매업, 그래서 냉장고나 TV, AS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관련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시면 서비스 유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무형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음악회나 운동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것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기업 경영, 컨설팅, 의사의 진료행위, 변호사의 법률적 무형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유통용로의 관리라는 것은 이것도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유통용로는 그냥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경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구성원, 경로 구성원들은 교환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개인의 목적을 중시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 시스템 내의 경로 선도자는 경로 구성원이 활동을 조정 통제하고 경로 구성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산,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하고 이제 도매상, 소매상이 서로 이제 우리 이익에 대해서 충돌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해드리고 만한 그 지문은 기출이 됐던 파트는요. 자, 여기인데요. 자, 우리가 60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양가로 2번 유통 경로의 관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번 경로 시스템 내의 거래 관계 유형입니다. 그래서 경로 시스템의 내의 거래 관계 유형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 경로 시스템 내의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 시스템 내의 경로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유형, 크게 단속형 거래와 관계형 거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형 거래와 그 다음에 관계형 교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단속형 거래, 그 다음에 관계형 교환.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단속형이라는 건 이제 한두 번. 관계형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계속적이라는 얘기죠. 계속적.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단속형 거래는 이제 유통경로 내의 거래 당사자들,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현재의 거래를 통해서 드문드문 단속하면서 최대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쌍방 간의 협상이나 우리가 교섭과 같은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 관계형은 계속적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겠죠. 디귿번은. 그래서 기역,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는데, 단속적 거래는 각 경로 구성원의
경로구성원이 수행하는 가업에 대한 책임은 그 가업을 수행한 해당 경로구성원에 돌아가지만, 자, 관계형이라는 자체는 관계형 교환에서는 거래 쌍방이 협력하고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업 수행의 책임은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로구성원들 혹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단속형 거래보다 관계형 교환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장기 협력 관계 혹은 관계형 교환과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로구성원 거래 당사자 간의 높은 신뢰, 몰입이 또 요구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통경로의 조직은 좀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리가 시험 문제 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별표 표시는 이제 하나 정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유통경로의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유통경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통적 유통경로와 내용들이 이제 살펴보실 내용이 수직적 유통경로죠. 수직적 유통경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이제 보는데요. 전통적 유통경로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경로 구성원들이 판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의 경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경로 구성원들은 다른 경로 구성원의 경로 성과나 마케팅 기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케팅 기능들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케팅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경로 구성원 간의 법적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과 거래 조건은 사전적 계획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약합니다. 자기의 이익 만족, 다른 사람의 마케팅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거의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느슨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유통로의 진입과 철수가 비교적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은 낮지만 유연성은 매우 높다. 자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업무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VM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본부에서 계획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직적 유통 경로상의 경로 구성원들을 전문적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조직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유통 경로는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평적 유통 경로는 HMS라고 하는데 동등한 위치예요. 수평적이라는 건. 그래서 공생적 유통 경로,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유통 경로상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기관들이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노하우,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평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전통적 유통 경로는 각자 활동하는 거예요. 각자 활동해서 자, 여기는 이제 결속력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수직적인 유통 경로, 수직적 유통 경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중앙본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의 수직적 유통 경로상의 경로 구성원들 전문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도입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자체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내 말 안 들면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 요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 같은 경우 뭐 투다리라든지 와라와라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가격 안정 또는 유지 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이나 절감, 본사에서 광고를 하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의 상품 이미지가 높아지겠죠. 유통 경로 내에서 지배력이 확보됩니다. 전통적과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상이 되고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속력이 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유욕이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수직적 유통 경로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장점은 총 유통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 안정 유지가 필요하죠. 자원 및 원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혁신적인 기술 보유가 가능하며 높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진입 장벽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막대한 자금이 또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곤란하고 각 유통 단계에서 전문화가 또 산실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유형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면 자, 우리가 수직적 유통 경로는 경로 구성원들에 대한 소유권의 이 강도에 따라서 그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으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관리형에서 가장 강한 기업형으로 갈수로써 경로 구성원에 대한 이 통제력은 우리가 증가하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낮아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른쪽에 이제 좀 오타 났죠. 우리가 메뉴가 수직적 마케팅입니다. 수직적 마케팅에 대한 시스템이죠. VMS.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도매상의 후원의 자발적 인쇄점 또는 도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조직이 되면서 밑에 제조업자 소매상 프랜차이즈, 제조업자 도매상 프랜차이즈, 소매상 도매상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소비 어떻습니까? 그 소매상과 소비자 회사에 대한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형 우리가 VMS. 자, 이거는 이제 경로 구성원들이 마케팅 활동을 소유권이나 우리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맺어진 협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경로 구성원의 규모나 파워 또는 경원 지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로 유형이다. 그래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암묵적인 협력 관계로 형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VMS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우리가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밑줄 치시면 경로 리더의 우리가 그 효과적인 머천다이징,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프로그램 제공.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본부의 통제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 가지 유형 중 통제력이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통제력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계약형이라는 VMS를 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경로 구성원들이 각각 수행해야 할 마케팅 기능을 계약에 의해서 아까 계약을 안 했죠.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경로 관계를 형성하는 경로 조직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계약형 VMS가 관리형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우리가 경로 활동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계약형 VMS가 어떻습니까? 관리형 VMS보다 좀 강하다 봅니다. 그래서 도매상원 자발적 연쇄점은 이제 우리가 도매상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매상들이 수직통합적 경로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소매상도 마찬가지. 소매상 협동조합은 이제 중소소매상들이 도매 기능을 가진 우리가 공동 소유의 조직체를 결성해야 이를 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로조직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여기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두셔야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상표, 상호,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은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초기 가입비와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로열티 등을 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형에 대한 V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기업형에 대한 VMS다. 자, 얘는 이제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을 법적으로 소유권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을 법적으로 소유권 관리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전방통합 또 후방통합이 있다. 그래서 기업형 전방통합은 이제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체를 소유하거나 혹은 도매상이 소매업체를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후방통합은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소유하거나 제조업체가 부품 공급업체를 이제 소유하는 유형.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PB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 우유, 소매상의 제조업체를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통 경로와 관리형 VMS, 이것도 이제 조금 구분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유통 경로에 대한 비교는 다 볼 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리형 VMS가 그 결속력으로 봅니다. 결속력하고 유용성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의 비교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요. 결속력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유연성.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통적 유통 경로는 결속력 좀 불안전하죠. 전통적이니까. 근데 유연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관리형 VMS는 이제 결속력도 약하는데 유용성은 높다. 그 다음에 계약형 VMS는 자발적인 연쇄점과 협동조합, 결속력이 중간이고, 그다음 유연성은 중간이고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이제 결속력이 매우 높고 유연성은 낮다. 그 다음에 기업형 VMS는 결속력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기업형 VMS는 유연성은 매우 낮다. 기업에서 덩치가 크니까 결정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에서 제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우리가 기출 키워드입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7강에서는 그렇게 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57페이지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에서는 뭐 내용에서 넘겨보시면 유통경로의 유형, 그래서 소비재 유통경로 이용과 산업재 유통경로 이용해서 소비재 유통경로가 더 중요하고 서비스 유통경로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의 유형이 사람 중심 서비스, 설비 중심 서비스, 제품 관련 서비스를 제가 여기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경로 시스템 내의 거래 관계에 대한 유형은 단속형과 강제형을 또 비교하셔야 되고, 유통경로의 조직은 어땠어요? 제가 좀 전에 전통적 유통경로와 VMS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VMS에 대한 유형은 관리형 VMS, 그 다음에 계약형 VMS, 기업형 VMS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 유통경로와 관리형 VMS를 또 비교했고, 유통경로의 비교가 전통적 유통경로, 관리형 VMS, 계약형에는 자발적 연쇄점과 합동조합,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기업형 VMS가 있는데, 결속력과 유연성을 조금 요걸 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보시는데, 그러니까 강의 자체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다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키를 잡아드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위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유통경로의 조직에서는 이 전통적 유통경로, 수직적 유통경로, 그 다음에 수직적 유통경로의 유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유통경로의 믹스를 들어가기 전에 8강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